네, 안녕하세요. 통제선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주님들, 구독자분들 엄청 힘든 하루 보내셨을 것 같아요. 대웅 때문에. 그래서 오늘 대웅이가 장중에 뭐 더 많이 빠졌었지만 오늘 대웅이가 5.23% 빠졌네요. 장중에 한 6% 이상을 빠졌다가 4만원대까지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대웅 오늘 저도 이제 계속 장중에 종목들을 보면서 대웅도 봤는데 전 대웅을 맨 밑으로 내려놨었어요. 그래서 장중에 끝나고 그 다음에 분봉 차트라든가 보면서 조금 파악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뭐 대웅에 대한 제가 부분 기사들이나 또 이렇게 찾아봐고 악재적인 부분들도 많이 지금 뭐 구독자분들 중에 댓글 남겨주시고 하는 걸 봐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악재적인 부분 그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존에도 많이 알려졌었고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저는 악재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웅과 메디톡스 검색했을 때 아까 오늘 메디톡스가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메디톡스 주주분들께 축하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저는 이 대웅과 메디톡스가 어떻게 보면 막 굉장히 이 보톡스 균주 문제, 보톡스 관련 문제로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는데 서로 조금 같이 윈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메디톡스도 보면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어요. 이 소송이 저는 개인적으로 승자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사활을 걸고 있고 대웅 제약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10년 동안 뭐 수출 금지 여기서 21개월로 조정이 됐지만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타격이거든요. 타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메디톡스의 입장에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는 거고 대웅의 10년 그 부분에서 축소된 부분 그날 결과 발표가 나는 날 아주 천당과 지옥을 아마 메디톡스 주주분들도 그렇고 대웅 주주분들도 그렇고 천당과 지옥을 오가셨을 거예요. 처음에 이제 발표가 어느 정도 나고 메디톡스가 거의 상을 갈 듯이 엄청나게 오르다가 갑자기 21개월에 대한 부분의 해석에 대한 부분이 바뀌면서 메디톡스 주가가 다시 빠지고 대웅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날 저도 물론 대웅과 대웅제약 뭐 다 들고 있었지만 그때 아주 종토방이 난리가 났었어요. 서로 약 올리고 서로 헐뜯고 서로 뭐 한강 간다는 둥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저는 이 대웅과 메이톡스가 둘이 같이 상생해서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 부분은 아무래도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선의의 경쟁을 하면 좋을 텐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메디톡스나 뭐 대웅이나 전 둘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오늘 일단 대웅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종토방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종토방이 난리가 났다고 우리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보면 뭐 종토방에서도 뭐 안 좋은 얘기겠죠 대부분. 뭐 다음 주에 뭐 4만 원 간다, 다음 주에 나락을 간다, 막 지금 막 찬티가 뭐 어마어마하다 등등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크게 종토방에 연연하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제가 가진 부분 자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뭐 다 안 좋은 얘기죠 뭐. 네. 그래서 이런 종토방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보시고 뭐 안 좋은 악재 부분을 사실 오늘 얘기해볼까 했는데 종토방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굳이 뭐 제가 악재를 굳이 다뤄야 되나.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래도 대웅을 끝까지 들고 가시는 분들 물론 손절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웅을 좀 믿고 의지하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굳이 나쁜 얘기는 널렸으니까 뭐 찾아보셔도 되고 저는 그 악재들 중을 세세하게 따져보면 전 그렇게 악재라고 생각 안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다른 거죠. 예를 들어 무슨 회사에서 공장에서 불이 난다 그러면은 뭐 악재죠. 공장이 가동이 안 되고 이러면 피해적인 부분이 하니까. 근데 그거에 이어서 잠깐의 주가의 출렁임이지 공장이 다시 화재가 진압이 되고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돌아오는 것처럼 저도 크게 뭐 악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크게 뭐 그렇지 않고 있고 일단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적으로 오늘 5.23%가 빠졌죠. 5.23%가 빠졌고, 오늘 대응을 보면 오늘 기관과 개인이 많이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래도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오늘 외국인이 거의 물량을 다 받아줬거든요. 예. 외국인이 물량을 받아줬다는 점에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오늘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이랑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 많이 찾아봤어요. 오늘 뭐 중간에 물을 언제 타는 게 좋냐 이런 얘기가 또 댓글로 많이 달려서, 뭐 8만원에서 사실 7만원대 뭐 한 7만 3천원 정도 선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물을 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만약 이때 가지고 있던 주주라면 지금 물을 타도 단가가 좀 일부분 내려오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73,000원부터 뭐 한 65,000원 이 사이 주주분들은, 저는 뭐 저 비중이, 현금 비중이 있으시다고 하면 지금 오늘 단가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조금 뭐 물을 타는 거는 본인의 자유지만,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 제 단가가 요 67,000원에서 72,000원 사이에, 전 이 사이인데, 전 일단 다음 주를 좀 한번 바라보고 다음 주에 수익권인 종목들을 다 청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타던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 60일선을 지켜보고 있어요. 진짜 이게 악재들이 이렇게 많이 방영이 돼서 뭐 이렇게 된다면, 사실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은 부분인데, 이런다면 저는 그냥 과감하게 60일선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탈 예정이고, 근데 저는 오늘 되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뭐 많은 내용들도 보고 많은 정보들도 찾아보고 했지만, 일단 요 차트적인 흐름 요런 거를 굉장히 많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보면 오늘 뭐 셀트리온, 오늘 그냥 지금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외면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소외되어 있다. 오늘 네이버와, 오늘 네이버 아니구나, 카카오, 그 다음에 카카오 좀 많이 떨어졌네요. 네이버는 저도 사실 네이버는 항상 가지고 있다가 이제 대응에 어느 정도 물을 타야 돼서 수익권을 실현하고, 제가 이제 당연히 카카오가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네이버도 뚫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매수를 소액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수익 실현을 하긴 했는데, 뭐 뉴스에서도 나왔다시피 역대급 실적이 나왔다 그래요, 네이버랑 카카오는. 근데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엄청 좋은 종목이죠. 이건 장기 투자에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삼성만큼이나. 근데 저는 일단은, 저도 단기적으로 자영업자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조금, 중장기 이거는 이제 좀 너무 길게, 퍼센테이지 대비 너무 길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소액씩 가지고 있다가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고, 좀 떨어지면,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떨어지면 또 사고, 요런 지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신풍제약 같은 경우를 차트를 말씀드릴게요. 신풍제약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등락폭이 심하잖아요, 우리 대웅이만큼이나. 근데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거를 저도 영상에서 보고 뭐 구독자분들 말씀 봤는데 신풍제약 차트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신풍제약이니까, 네, 신풍제약은 또 다르다, 그 어디에 비교하냐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깐 손님이 오셔가지고. 예. 신풍제약 차트랑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정말 비슷한가. 근데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살펴보면 벌써 뭔가 차트 흐름이 비슷하죠. 제가 왜 요거를 봤냐면, 지금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장 몇 분 남기고 폭락을 하고 업앤다운이 굉장히 컸던 종목이에요. 너무 커서 그때 주주분들 마음이 아주, 이 업다운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때 아주 심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굉장히 심했는데,
우리 대웅이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업다운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정말 뭐가 비슷하길래 이게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아까 혼자 계속 끄적였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몇 프로고, 또 등락폭은 몇 프로였고, 또 하락폭은 몇 프로였고, 또 다시 조정 가는 기간은 얼마였고. 그래서 대웅이도 똑같이 제가 해봤어요. 계속 모든 거를 다 똑같이 해봤는데, 신기한 거는 정말 비슷한 흐름이 맞긴 해요. 같은 세력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제 지금 대웅제약에 대한 주주 구독자분들이 너무 지금 상실감에 빠져 계실까봐 그나마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도. 근데 흐름이 정말 비슷하긴 합니다.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등락폭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 49%가 하락을 했어요. 최고치에서. 그리고 대웅 같은 경우는 45%. 그 다음에 반등에 대한 부분은 19%. 대웅은 40%. 그리고 나서 신풍제약은 다시 조정. 대웅은 이제 그만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전 더 조정이 됐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대웅에 희망이 없고 이미 손절 치신 분들은 어이가 없는 소리를 하겠다고 하시겠지만, 이렇게라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리고 워낙 그 업다운의 패턴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이 두 종목 다. 그래서 제가 일수를 따라줘 봤어요. 한번 반등을 주고 다시 조정을 줬을 때, 한번 반등을 주고 다시 조정을 돈 날짜에서 신기한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일이 지났어요. 하락 조정을 주고, 신풍도 똑같거든요. 여기서 흐름을 보시면 소량이지만 3일 동안 올렸어요. 올렸고, 대웅 같은 경우도 여기서 대웅은 급하게 올립니다. 물론 세력이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흐름이 너무 비슷해요.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볼게요. 한 10% 올렸네요. 근데 이날 대웅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퍼센티지가. 그렇기 때문에 신풍은 차트적인 흐름으로는 그냥 평탄한 조정. 이날도 굉장히 많이 내렸을 때 신풍제약 주주분들이 그 이제 안티분들이 폭락한다 했었어요. 근데 오늘 대웅을 보면 대웅은 당연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뜨렸고, 저는 같은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하락하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일째 하락하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 주 중에는 신풍제약 차트를 한번 보시면 다음 10일이 지나고, 물론 정확하게 일자가 맞진 않겠죠. 하지만 상승 추이로 한번 전환을 해줘요. 그래, 이때 많은 분들이 또 기대감을 갖습니다. 기대감을 가지시고, 또 이 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있어요. 또 고점에서. 그러나 어느 정도 2, 3일 정도의 조정을 받고 그 전고점을 이렇게 뚫어버려요. 물론 뚫고 나서 횡보를 하다가 더 뚫고, 그 다음에 지금의 주가는 중간중간에 슈팅이 나오죠. 지금의 주가는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때 희망을 가질 게 뭐였냐면, 신풍제약 같은 경우 이때 오른 이유가 있어요. 왜 올랐냐면, 잠시만요. 제가 아까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핸드폰에 지금 핸드폰이 찾을 수가 없네요. 대략적인 부분은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이때 신풍제약이 하락하고 올라가기 전부터 외국인이 굉장히 매집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대웅 어떻게 하고 있죠? 맞아요. 외국인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고 있어요. 외국인이. 왜 살까요? 왜 살까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 좋은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막 해달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차피 안 좋은 거 누구나 다 찾아보면 아는데,
걱정되는 부분. 근데 저는 그 걱정되는 부분이 이미 많이 나왔던 얘기를 계속 재탕하는 거여서 크게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고, 지금 대웅 같은 경우도 지금 제 이 계산법대로, 신풍제약의 계산법대로라면 다음 주에는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신풍의 세력이 아니겠죠. 근데 다음 주에 만약에 나온다면 신풍의 세력이 맞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건 뭐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요. 이거는 저의 추정이고 저의 추론이고 제 생각이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다음 주에 반등이 다음 주 금요일 안에 뭐 정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반등이 나와준다면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67,000원 넘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도 한 6만원 선까지 가준다면 신풍의 세력이 확실하다. 제가 지금 좀 소심하게 6만원 내렸는데 제 마음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7만원입니다. 7만원 7만원은 가주지 않을까 다음 주에. 그러려면 30% 넘게 올라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풍도 이때 당시에 한번 살펴볼까요? 몇 프로가 올랐나? 자, 여기서 여기까지 55%가 올랐네요. 그럼 우리 대웅이도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아이고 너무 많이 76,000원? 제가 그냥 막 찍었는데 지금 76,000원이 나왔습니다. 76,000원 나오면 제 얘기가 이제 다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반등 시도가 나오면 신풍과 같은 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도 만약에 저 금요일 기준이에요. 네.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면 네, 대웅은 참 오래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정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준비해서 대웅의 물을 탈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종토방 보면은 대부분 더 이상 그만한다, 난 떠난다, 잘 있어라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뭐 떠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대웅 이제 보기도 싫다, 마음고생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8만원까지 가면 저는 그냥 지켜볼 거고, 8만원을 터치하고 계속 횡보를 한다 그러면 저도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했다가 대비를 할 거예요. 8만원이 넘으면 전 무조건 85,000원 뚫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5,000원이 아니죠. 이 단가를 요 단가를 넘으면 77,000원 넘으면 무조건 85,000원까지는 가죠. 네. 이건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지금 어떻게 일주일 만에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풍도 하나 둘 셋 넷 다 한 20%는 간 거예요. 5일 만에. 그래서 저도 대웅이 같은 경우 다음 주에 만약 상승 추세가 5일 동안 한 10% 15% 이상 나온다면 신풍과 같은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을 할 생각이고, 더 내려간다면 저희 구독자분들과 한번 끈끈하게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네. 만약 구독자분들이 대웅을 손절하셔도 저는 끈끈하게 버텨서 제가 대표로 버틸 테니까, 혹시나 손절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나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풍 제약도 오늘 그래도 계속 좋았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99,000원이 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대웅 오늘 너무 구독자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버티신 분들은 한번 생존 신고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응원의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